최용선의 쑥떡 공론. 성남 지역 정가 소식을 알아보는 최용선의 쑥떡 공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최용선의 쑥떡 공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6.4 지방선거가 약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정치에 관한 관심들, 정가 소식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텐데요. 그런 높은 관심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성남 지역 정치 구단 성남데일리의 최용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성남데일리의 최용선 기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홍보를 해줘, 홍보. 네. 성남데일리의 최용선 기자입니다. 네, 최용선 기자님 안녕하세요. 6.4 지방선거가 이제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우리 최용선의 쑥떡 공론을 매우 관심 있게 들으실 텐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쑥떡 공론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면 된다, 뭐 이런 팁 같은 거 하나 주시죠. 됐어. 동거해.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뭐 여러 가지 얘기 없이 첫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 지방선거 공천이 대부분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어요. 어떤 잡음들이 있습니까? 6.4 지방선거 후보자들 공천이 대부분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확정되는 과정에서 공천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잡음들이 있어요? 먼저 새누리당 같은 경우를 보면 네네. 시의원 후보에서 공천이 탈락됐던 현역 시의원들이 공천 과정에 당협위원장의 일방적이거나 아니면 상향식 공천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천이 진행이 안 됐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SNS상에서 공천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내에서 경선을 진행을 했는데 경선 과정에서 표본이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경선 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가 결정됐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천 탈락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 선거구에 있죠. 네, 중앙당에 재심의를 신청한다든가 이런 후보들이 늘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상대원 성남시 마 선거구죠. 류건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의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문자가 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으로 보면 아무래도 공천 과정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과정을 보면 공천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한 것도 일부 있지만 공천의 준비 부족이나 아니면 과정이 조금 소홀하거나 미흡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같은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 상향식 공천을 누누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성남에서 시의원이나 도의원 부분에 있어서 예.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상향식 공천, 여론조사든 뭐 공론조사든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를 제외하면 진행된 바 없이 결정이 됐다, 후보자가. 네. 다시 말씀드려서 상향식 공천이 무늬만 상향식 공천이었지 결코 진행된 상황이 없었다. 네. 그러면서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네요.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도요. 이번에도 역시 상대원 성남시 마 선거구인데요. 여기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표본 수가 문제가 됐습니다. 최소 300명 이상의 표본을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내기로 했는데
8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표본을 가지고 상대 예비 후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성급하게 내렸어요. 상대원 같은 경우 유권자가 5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표본수 80여 개 가지고 후보자를 결정했다. 굉장히 대표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후보자 선정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공천이 마무리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네네. 공천 과정의 문제는 두고두고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생각이네요. 네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누리당에서 무공천 대신 주장했던 상향식 공천, 적어도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공천하는 데는 상향식 공천이 없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새정치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새정치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상향식 공천을 새누리당이 누누이 주장했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공표되거나 홍보된 바가 있는데 네네. 상향식 공천 부분이 공언한 대로 진행된 상황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 새정치를 모토로 새로운 후보자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새정치의 면모는 온데간데 없이 잡음만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였다. 물론 공천 과정이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공천은 양당 공이 문제점을 노출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지금 추용선의 쑥떡공론을 듣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당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장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이 후보들이 지금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까? 먼저 새누리당 같은 경우 신영수 후보가 공식 확정된 이후 다양한 운동을 조용하게 진행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었죠. 네네, 그렇죠. 며칠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퇴원한 상태에서 지난 토요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선출대에 참석하는 등 지금 본격적인 선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캠프를 꾸리는 중입니다. 아, 네. 그리고 신영수 후보와 경쟁했던 박종호 후보, 정재영 후보가 선거 캠프에 합류해서 신영수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 현 이재명 시장이 후보로 확정된 이후 네. 예비후보 등록이 12일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관측을 했었는데 12일까지는 안 한 상태고, 예, 예. 뭐 14일 정도에 예비후보 등록하면서 바로 15, 16일 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선거 캠프를 꾸려서 운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들이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방 일간지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신영수 후보가 28.8%, 이재명 후보가 34.4%, 네, 5.6% 정도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조금 분석을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방 일간지에서 성남시장 후보 신영수 후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요. 네네. 여론조사라는 게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론조사의 무용론 또는 네네. 여론조사의 신뢰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져 가고 있고 네네.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도
향후 선거운동 국면을 체크하는 참고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예,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참고하려면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추용선의 쑥떡공론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디테일하게 해야 아무래도 추용선의 쑥떡공론이 아니겠습니까? 좀 자세히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여론조사 결과를 좀 들여다보면 네네. 이재명 후보가 신영수 후보를 5.6% 이기는 걸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것도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결국은 그렇죠. 성남시장 선거도 초박빙 상태. 네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듯이 초박빙 접전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네네. 또 많은 다른 분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 않냐 예. 이런 생각입니다. 앞서 양 후보가 5.6%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투표층에서는 사실은 한 2.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 그런 초박빙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네네. 특이한 점은 신영수 후보가 되기 전까지 새누리당 수정구 지역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정구에서 신영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다소 앞선 결과가 나왔다. 아, 굉장히 그렇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야당 후보 강세 지역이었던 수정구 지역에서 신영수 후보가 앞섰다. 네, 특이할 만한 점이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이 기본적으로 수정 중원구는 야당세가 강했고 네. 분당 지역은 여당세가 강했던 지역 아닙니까? 네, 그렇죠. 반대로 분당구에서는 여당 후보인 신영수 후보가 앞선 결과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 여론조사 부분은 한 3.1% 되는군요. 네. 그 정도를 이재명 후보가 신영수 후보에게 앞섰다. 아, 분당 지역에서요? 네, 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성남 지역의 표심의 변화는 쑥떡공론 1회를 들으시면 아주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성남시장 여론조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여론조사에 대한 총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분당의 표심이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수정 중원구에도 표심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성남의 기존의 수정 중원은 야당세, 또 분당은 여당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표심 자체가 교차해서 달라지고 있다. 네.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네네. 결국은 중원구 지역 그리고 분당 갑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많은 득표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추용선의 쑥떡공론을 손쉽게 듣는 방법. 1. 성남 데일리에 접속해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 2. 투데이 성남 홈페이지에 접속해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 3. 스마트폰 앱 팟빵을 다운받아 투데이 성남 라디오를 검색해서 듣는다. 추용선의 쑥떡공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장 후보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영수 후보, 그리고 며칠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정치당으로 당을 갈아타고 시장 출마를 선언한 허재한 예비후보, 이렇게 두 명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박영수 후보 같은 경우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지가 꽤 되고 나름대로의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통합진보당의 정영주 후보 같은 경우 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후 현재까지 특별하게 선거 운동이 진행 사항들이 체크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고요. 네네. 말씀드린 허지한 후보 같은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에서 탈락되면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네. 새정치당이라고 하는 좀 이름이 생소합니다만
그 당으로 출마를 한다고 기자회견을 11일에 했죠. 네네, 그렇죠. 향후 활동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론조사에서 잠깐 빠진 부분이 있는데 화지한 후보 같은 경우 탈당을 하면서 출마 회견이 늦어졌기 때문에 여론조사 대상에서 없었는데 박영숙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6.4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만한 변수로 추용선의 쑥덕공론 이외에서 사전투표제를 꼽아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제는 5월 31일 네네. 금요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예. 사전투표제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나 또 다른 선거의 보궐선거에서는 진행된 바가 있는데 네네.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제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하는 사전투표제에 얼마만큼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또 투표율을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후보들의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많은 전문가들도 사전투표제의 변수로 꼽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도도 당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 만큼 사전투표제든 당일날 투표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제의 투표율이 5, 6%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번 전국 단위에서 실시되는 사전투표 5월 30일의 투표율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는 넘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많은 시장 후보나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도 사전투표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6월 4일날 투표를 거둔다고 하면 그날 투표를 해달라고 하는 선거운동들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최소한 10%를 넘을 것이다. 네. 이에 따라서 결국 최종 성남시장 후보 투표율이 네. 최대 10% 초반대 이상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분석들이 가능하죠. 60% 초반대까지 투표율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거 예언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언인가요? 네, 60% 초반. 우리 추용선 기자님이 이번 6.4 지방선거 투표율을 60%대 초반으로 예측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추용선의 쑥덕공론 세 번째 시간, 오늘 추용선의 쑥덕공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